일본의 한 여고생이 던진 충격적인 질문 하나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70년간 숨겨온 지도의 비밀이라는 학교 발표로 시작된 소동은 급기야 국회에서까지 논의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해외 언론까지 주목한 이 사건, 17살 여고생의 어떤 발언이 일본 사회의 금기를 깨고 국가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놀라운 용기와 진실 추구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사쿠라 여자고등학교. 이 명문 학교의 2학년에 재학 중인 노무라 레이는 역사탐구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외무성 외교관인 아버지와 국제 NGO에서 일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레이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노출되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지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외교관이셨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거든요. 레이의 고모부인 이시다 교수는 도쿄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였습니다. 그의 논문들은 종종 일본의 공식 역사관과 충돌했고 그로 인해 학계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고모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면해야 한다고요. 학교에서 레이는 매년 개최되는 역사탐구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사쿠라 여고의 전통으로 우수한 발표자는 명문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레이는 친구 유코와 함께 일본의 영토 인식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적 고찰을 계획했지만 연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모부 연구실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미국 점령기에 연합군이 수집한 일본 정부 문서들이었죠. 이시다 교수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최근 기밀 해제된 자료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1950년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읽고 정말 놀랐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 주장에 상당한 법적, 역사적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가 작성한 공식 지도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편입하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 자체도 이 섬을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작성한 태정관 지령이라는 문서였어요. 여기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거든요. 레이는 이 자료들이 학교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완전히 상충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모부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이시다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레이, 이건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야. 내가 지금 연구 중인 것도 학계에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어.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나는 진실을 추구해야 해. 발표회가 다가오면서 레이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안전한 주제로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발견한 불편한 진실을 공유할 것인가. 친구 유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레이, 이건 위험할 수 있어. 우리 학교는 보수적이고 하야시 교장 선생님도 정부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잖아.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면 장학금도 못 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역사 교사인 타니구치 선생님에게 상담했을 때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노무라 학생, 내가 발견한 내용은 학술적으로 중요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주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발표한다면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 발표회 당일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몇몇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레이의 차례가 오자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일본의 영토 인식 변화 메이지 시대부터 현대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레이는 자신이 발견한 문서들과 지도들을 하나씩 프로젝터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이 제작한 지도들, 그리고 1950년대 외무성 내부 문서까지 강당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메이지 정부 스스로가 이 섬들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던 공식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학생회장 시마다 소노코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자료들은 왜곡되었거나 맥락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야시 교장은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라 학생.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행사장 뒤쪽에서 인기 유튜버 쿠로다 아야가 레이의 발표 전체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의 발표 영상은 일본 여고생이 폭로한 충격적인 영토 비밀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왔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댓글란은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레이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일부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 한국에 가서 살지 그래. 우리 학교 명예를 더럽혔어. 첫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 레이는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하야시 교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노무라 학생, 자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나? 학교 행사에서 정부 방침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다니. 게다가 그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서 우리 학교가 국가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 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발표했을 뿐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은 모두 실제 정부 문서들이에요. 그런 민감한 사안은 전문가들이 다룰 일이지 고등학생이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너의 대학 추천은 취소되었고 장학금도 박탈한다. 또한 동아리 회장직에서도 해임한다. 학교 밖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보수 단체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타케다 주니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레이의 발표를 반일 사상의 주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주간지 기자 미즈노는 레이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발표 내용이 학술적으로 정확하다고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카토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반일 사상주입 실태 조사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이시다 교수를 지목하며 그의 연구 자금과 지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녀를 피했고 유일하게 유코만이 레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조차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레이, 괜찮아. 소노코가 다른 애들한테 너랑 어울리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 유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레이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가 한 일이 옳다고 믿어. 하지만 고모부가 걱정돼. 카토 의원이 그분을 직접 공격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레이의 집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학교 앞에서는 우익단체 회원들이 그녀를 기다리며 위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심지어 국가 반역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위협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레이는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매국노라고 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단지 주의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 근무 중이던 레이의 아버지 노무라 히사시가 긴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레이,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이제 위험해졌어. 우리 가족은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마리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이런 위협과 학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야. 한편 이시다 교수는 대학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비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강의 일정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는 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레이, 미안하구나. 내 연구가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줄 줄은 몰랐어. 레이는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부,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우리가 옳다고 믿어요. 진실은 언젠가 인정받을 거예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레이의 아버지의 오랜 동료인 후지와라, 전직 외무성 관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노무라 군, 내 딸이 보여준 용기에 감명받았네. 사실 나도 오랫동안 이 문제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어. 이제 나도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아. 후지와라는 은퇴 전 외무성에서 근무하며 접했던 추가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1960년대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법적 검토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문서는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되자 언론의 논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반항적인 여고생의 도발이 아니라 숨겨진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질문으로 프레임이 변화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역사학자들도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역사학자들이 레이가 발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증거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타니구치 선생님은 드디어 공개적으로 레이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도 그녀에게 조용히 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무라, 나도 내 발표를 보고 많이 생각했어.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믿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심지어 레이를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시마다 소노코조차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복도에서 레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그 태정관 지령, 정말 진짜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 레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립공문서관에 가면 원본을 볼 수 있어. 직접 확인해봐. 레이의 가족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레이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에 대해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내 분쟁이 아닙니다. 학문의 자유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레이 가족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송은 교육계와 법조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시다 교수는 국제학술 커뮤니티와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해외 학술지에 발표했고 여러 국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국내에서는 억압되었던 그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국경을 넘어 공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시다 교수의 국제 컨퍼런스 연설은 큰 호응을 얻었고 이는 다시 일본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이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역사 교육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완전한가? 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코는 레이에게 신이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레이, 믿을 수 있어? 오사카, 교토, 심지어 후쿠오카에서도 학생들이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어. 그들도 역사 교과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 이 과정에서 미즈노 기자는 레이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교육의 자유와 학문적 정직성에 관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노무라 레이 학생의 용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불편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몇 달이 지난 후 레이의 소송은 첫 번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장학금 박탈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야시 교장은 결국 교육부의 압력으로 사임했고
새로 부임한 교장은 좀 더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존중합니다. 학생들이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을 장려할 것입니다. 새 교장의 취임사는 학교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타니구치 선생님의 역사 수업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비판적 토론을 장려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와 해석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비록 영토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역사 교육에 있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시다 교수는 대학에서의 지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는 이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역사학자들을 위한 연구 그룹을 만들고 일본의 근대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의 아버지는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역사와 평화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젊은이들의 역사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1년 후 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불편한 역사와 화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레이는 동급생들 앞에서 짧은 소감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단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레이의 이야기는 일본 전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젊은 세대가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마다 소노코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역사적 사실을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레이와 함께 대학 역사 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레이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단지 부모님과 교과서가 말하는 것만 믿었기 때문이었죠.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역사는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이의 부모님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노무라 히사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레이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위험했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왔습니다. 레이 자신도 이 경험을 통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역사 교육의 혁신을 위해 활동하는 젊은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 이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레이의 이야기는 일본 사회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역사 교육과 영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의 용기는 젊은 세대에게 진실을 추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질문이 시작한 파동은 일본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더 넓고 깊은 역사적 화해와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질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일본 여고생 노무라 레이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그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레이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교과서나 미디어에서 배운 것과 다른 역사적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해외 감동 사연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